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양민 학살의 피해자 및 유족 1세대들이 안타깝게도 한 분 한 분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전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2년째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정기국회 일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4.3 특별법 개정안 과연 연내 통과가 가능한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영훈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예,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문성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4.3 연구소 이사님과 4.3 평화재단 이사님을 네. 네, 여기만 계시죠? 네. 예, 지난 2017년 12월 19일인가요? 네, 우리 맞습니다. 오영훈 의원님께서 여야 의원 60여 명의 설명을 받아서 네. 이제 배보상 문제를 포함한 아주 중요한 그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네. 지금 2년째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만 2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네. 그 상임위 심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예. 대표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가 한 차례 있어서 지난 상반기 때 한 번 심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이번 정기획 내에 한 차례 더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여야 정치권이 뭐 4.3 70주년 추념식이라든가 네. 71주년 추념식에서 또 약속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20대 정기국회 내에서 저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유족회장님이나 또 저희 도 당국에서도 좀 많은 노력이 있고 또 4.3 특별법의 처리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그런 기대를 20대 국회의원들이 다 잘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송승문 회장님, 예, 예. 4.3 유족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애가 타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지금 뭐 집회까지도 지금 하시고 예, 예.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예, 예. 어떻습니까? 뭐 집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11월 17일 날 저는 항상 집회든 어떤 행사든 명분 있는 날을 찾자. 예, 그날이 계엄령 선포 날입니다. 예, 그래서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제주에서는 3번을 했습니다. 예. 3월 1일 날 3.1절 예. 발표, 예. 관대청에서 기자회견을 4.3 특별법 연내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었고 예. 그다음은 9월 20날 예. 우리 유족회 한마음 예. 대회 때 유족님들이 시청 앞에서 문회관까지 그다음 지난 17일 날 예. 시청 앞에서 관대청까지 또 제주에서 3번이 있었고 또 국회 정문 앞에서 예. 6월 28일 날 예. 70여 명의 유족이 참석을 하고 재경 유족님들께서 한 30여 명이 그때 당시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상복을 입고 예. 정부와 예. 국회 항의선 발언을 하고 두 번째는 10월 18일 날 다시 한 80여 명이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복을 입고 예. 노제를 지내고 예. 또 우리 유족님 4분이 예. 삭발식을 갖고 오죽하면 상부까지 그렇죠. 입고, 예. 제를 지내고 삭발식을 갖고 또한 정부와 예. 국회에 정말 애원하다시피 예. 이렇게 호소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지난 11월 6일 날은 우리 정령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 국회의원 300명 분한테 예. 일일이 예. 우리 찾아다니면서 예.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글쎄 분위기가 아직 뭐 저희한테 다가오는 분위기가 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회기가 20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예.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4.3 특별법이 예. 꼭 통과가 돼서 예. 고령의 유족님들한테 좀 기쁜 소식을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문승님 변호사님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일 텐데요. 네. 어떻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이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온 뭐 네.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실질적인 그 알맹이들이 빠져 있었죠. 예. 뭐 이제 실질적인 명예회복 방안이라든가 뭐 예. 그
군사재판 문제라든가 네. 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었는데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네. 이제 다 포함이 돼 있고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4.3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근본적인 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 이 통과 여부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국회 계류 중이어서 아직 이제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는 우선 도민 한 사람으로서도 참 답답한 마음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희생자분들 말고 이제 유족분들조차도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해드리고 그걸 보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아서 참 이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우영훈 의원님, 그 예전에 특별법은 이제 진상규명 중심의 네네. 법률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개정안의 어떤 핵심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정의 규정을 더 명확히 하는 문제라고 네. 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날짜를 이렇게 서술하는 네. 기간을 서술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주체 문제를 좀 예. 좀 구체적으로 다뤘다는 데 문제죠. 예. 누가 발포를 했고 예. 어떠한 또 저항이 있었고 예. 이런 부분을 명확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4.3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진상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희생자를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4,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를 결정해놓고 배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서 또 다른 법률과의 어떤 일반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네. 배보상 관련 규정을 이제 넣은 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당시 4.3 당시에 이제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서 예. 고등군법 회의 관련 사항에 기재됐던 분들에 대한 그 분들로 인해서 군사 재판을 무효화하는 예. 수영인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예, 거죠? 수영인의 예. 군사 재판에 이제 무효화 조항을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예.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통과가 됐을 때만이 실질적인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예, 우리 회장님은 그 이번 개정안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뭐 2000년도에 네. 4.3 특별법이 제정이 공포가 돼서 이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예. 또 대통령께서 추념식을 지정해 주시고 예. 또 국방부와 경찰 수뇌부가 예, 사과를 공식적인 하고. 사과를 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는 정부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유족은 피해자고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배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아까 우리 오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진상조사 보고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수영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제 우리가 승소를 예. 하고 배상을 요구해서 이제 또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이번에 우리 수영인 예.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400여 명 1차에 예. 이렇게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런 배상 부분 예. 또 하나 아직도 4.3을 이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예. 폐마하시는 이런 부분들 벌칙 조항이 있을 거고 예. 당연히 이제 또 4.3 트라우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슬픈 얘기가 나오면은 예. 눈물이 글썽이고 이런 실적에 놓인 사람들이 유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라우마 관리비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 정부에서 지급되는 이런 복지 사업, 재단의 출연 사업 예. 이런 부분들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좀 통과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이번 그 4.3 특별법 개정안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고요. 예.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4.3 때 자기 호적이 잘못됐다. 지금은 막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얘기하지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잘못됐다. 네.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희생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작은 아버지 밑에 호적이 네. 올라가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의 조항은 있지만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현실적으로 좀 이용이 되질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간이하게 예. 좀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 놓았고요. 예. 두 번째로 하나 또 지적할 것은 그 4.3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희생자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예.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좀 첨가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하나의 좀 의미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 광주 항쟁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예. 많죠. 예, 그냥. 예. 오영훈 의원님, 그 배보상 문제, 이거 네네.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이게 갈 곳까지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뭐 접근하는 방식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광주 5.18 관련법이나 네. 또 민주화운동 관련법 예. 여기서는 이제 국가가 관련자 또는 희생자로 결정하게 되면 배보상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사담특별법에 의한 정부가 희생자를 결정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에게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작년 2018년 예결위 질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이제 저희 이런 질의에 배보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올해 2월 달에 국무총리께서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배보상에 대한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재정 규모와 관련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그 대안으로 일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방법도 연금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되는 거네요. 분할하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국가의 예.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또 물론 그건 차후에 이제 유족회와의 협의도 예.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재정 당국의 어려움도 우리는 해소해 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기는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는 배보상과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문제이고 네. 구체적인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당장 부담을 가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우선 것이기 법 때문에 통과시키는 데는 법을 우선 네. 통과를 시켜야 네. 우리 또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또 조만간 시행령 과정을 마련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지금 제주에서 유족 지원금이 이제 1세대 유족에게 10만 원씩 이제 도조리 전시보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배보상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유족 입장에서는 배보상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그렇죠. 있을 예. 텐데. 예. 뭐 당연히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예. 이제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예.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재경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불 분할 이런 부분들은 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예. 여야 소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건가. 우리 예. 유족들 쪽에서도 일부는 그런 식으로 좀 아까 의원님 식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런 부분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예. 통과가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 변호사님은 예.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예.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지금 보상안 예. 마련이 예. 특별법 개정안의 좀 핵심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이 초안을 만들 때 제가 이제 직접 관여해서 이 부분 조항에 예. 직접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라든가 예. 또는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행령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법에 다 일일이 예. 정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국가 예산이라는 것 이런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제 그 1962년 이전에 이제 희생되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민법이 옛날 민법이 적용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그 돌아가신 분 그 상속 관계를 따지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다른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네. 개정안에 마련할 때는 그 이제 보상금 지급 당시에 예. 그 민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도 그래야 지금 제사 지내고 벌초를 하는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을 이제 이번 개정안에 넣었는데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그 유족들이 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반겼던 그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한 예, 예. 재심 판결.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도 좀 말씀을 그 좀 우리가 해주시죠. 환영 예. 입장입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뭐 비정상적인 예. 군사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예. 육지 형무소에 갔다가 예. 석방이 돼서 돌아오신 분 18명입니다만은 그때 우리 수용인이 약 한 2,530명이 예. 됩니다. 뭐 사형언도는 예. 군법 2차는 예. 제주 국제공항, 예. 나머지는 육지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가 터지면서 예. 뭐 전부 집단 총살 당해서 예. 안매장 장소도 모르지, 사형 날짜도 모르지. 예. 뭐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생일날로 집 나간 날로 이렇게 제사를 예. 하는 실정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생존 수용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승소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배상이 이제 또 확정이 되고 해서 예. 우리도 핵무린 협의회가 있습니다. 유족회 산하에. 예. 그래서 그러면은 4.3 특별법을 개의치 말고 예. 대관대를 벗어나서 예. 우리 정상적인 재판도 아닌 예. 불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 희생자와 예.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예. 재심을 신청해 보자. 예. 그래서 아직 300여 명이 1차 접수를 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난 후에 이제 또 우리가 다시 2차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이제 전부 다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지금 5천 명 가까이 이제 행불인이 이제 존재하는데 다 행정 비용이 있고 소송 비용 그 다음에 또 국가가 또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국가가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국가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저기 행불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희생자 분들도 전체 우리가 1만 4천 명을 계산했을 때 이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대한민국 사법부 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에는 뭐 동의합니다만 특별법이 이거 뭐 안경 속에 아직도 자욱히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이런 측면을 해보자. 나이 드신 분들 고령입니다 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뭐 90 이상 나신 분들이 생애 삶을 몇 년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살아계신 때에 그나마 특별법이 통과돼서 이런 부분도 좀 혜택을 받고 운명을 이렇게 좀 했으면은 바람입니다만 아직 특별법이 아직도 뭐 뚜렷하게 왔고 갔다 보니까 우리 행불인 협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그 지금 불법 군사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그 일정 부분 명단과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의 어떤 배부상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소송까지도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군사 재판을 받고 수용인이 된 분이 아까 말씀하신 2,500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이제 생존 수용인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되죠. 정말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최근 재판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이제 일정 부분 명예회복을 했고 형사보상도 이제 받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의 경우는 이제 각 형무소로 갔다가 총살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인 경우인데 그분들의 경우는 지금 한 10분이 각 형무소별로 10분을 추려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분들 2,000명이 넘는 분들을 재심 청구를 하려면 그 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 또 어떤 경우에는 일가족이 몰살당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못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다 소송하다 보면 그 막대한 그 국가적인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네, 내용도 네. 들어있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은 꼭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이제 경기도 안산 그리고 광주 또 제주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네. 아마 검토를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그와 관련된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이미 있습니다. 어떤 추진은 하고 예, 있군요. 이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다만 특별법이 이제 명문화될 경우에 네. 근거 조항이 이제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 네. 예산 뭐 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라는 건 또 행안부에서도 승인도 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 예. 그 트라우마 그 센터 지금 유족들에게는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급하죠. 예.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4.3 때 되면 아파서 알아눕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예, 예. 아직도 뭐 아직 나이 드신 분은 4.3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눈을 감고 예. 또 되새기고 싶다는 이런 예. 마음. 또 후세들은 아직도 연좌자의 그 얽매에서 이제 힘든 그 고난을 지나는 그런 예.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족들도 4.3 트라우마를 설립을 해서 예. 조금이라도 그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은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빨리 국회 통과가 돼서 예.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 바람이 그겁니다. 예. 그 지금 그 오영훈 의원님 외에도 다른 네. 분들이 이제 그 개정안을 4.3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네네. 의원님들은 어떤 개정안들을 일단 지금 권은 의원안인데요. 예. 진상조사를 개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박범계 의원이나 이제 유성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을 이제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발언을 했을 예. 경우에 처벌 규정에 대한 그 양형 기준을 좀 예.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어떤 쟁점이 되지는 약간 않고 좀 있고요. 보완해 주시는 예, 그건 그런 보완하시면 안이네요.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권은 의원 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그 통일된 의견을 합의된 의견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네. 있어서 다른 이 불법 군사 재판의 문제, 그다음에 배보상의 근거 조항 마련 문제, 이 문제 이외에는 크게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예. 그 유족들을 대표해서 예, 예.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예, 이게 예.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서두에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은 4.3 특별법이 2000년도에 최종 공포가 되고 그 법에 대해서 대통령 정부가 사과하고 국방부 경제수뇌부가 이렇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4.3 특별법은 그때의 흐름에 따른 법이고 예. 이제 현실에 맞은 법을 예. 우리가 개정을 해보자. 예. 그래서 2017년도 예. 12월 달에 오영훈 국회의원 발의로 아직 국회에 아직 긴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아직도 미진한 진상 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또 그 군사 재판으로 억울하게 그 희생된 명예회복, 또한 배보상 문제. 예. 아직도 이념이 잣대로 예. 폄하하시는 분 벌칙 조항. 그다음 뭐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은 또 그다음은 그 뭡니까 트라우마 예. 설립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뭐 좀 60명이 동의를 받고 아직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현실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예. 그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 뭐 산이 높으면 좀 깎을 수도 있고 예. 산이 얕으면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 예. 의원님들이 해야 될 목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문성윤 변호사님 이번 특별법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래도 4.3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까? 어떤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예.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4.3의 역사를 볼 때 큰 물줄기가 하나 이제 정리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권은희 의원안 내용을 아까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 권은희 의원안 내용에 보면 핵심이 이제 개별 조사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조사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좁은 지역 사회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서가 남아있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증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너는 옛날에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건 결코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 조사 방식의 그 권은희 의원 안은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원래 4월 1일인가요? 예, 국회 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네네.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예. 그때 어떤 내용들이 좀 저도 정리됐습니까?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예. 법안 처리의 필요성 그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쭉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예. 결론은 다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재정 당국이 즉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재정 소요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다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정서상 분위기상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의 처리에 호의적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서두에 우리 오영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것 지금 같습니까? 지금 12월 초까지 12월 아마 2일까지 정기국회가 지금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법안 심사가 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잘 심의가 되게 되면 또 법사위 통과와 그리고 본회의 일정들을 감안했을 땐 12월 중순까지 처리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2월 중순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정기회 내에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12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회장님이 그 국회에 가서 아까 300여 분의 국회의원들을 뭐 직접 많이 만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런 내용들도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글쎄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 만난 분은 두 분입니다. 아, 네, 예. 자리에 없어갖고 예. 우리가 좀 그 호소문만 이렇게 전달하고 그 심상정 정의당 뭐 대표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 대표님 말에 의하면은 뭐 원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이거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있었습니다만은 그 4월 1일 날 그 소위원회 참석 과정은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뭐 발의하신 분들이 발의한 내용을 예. 듣고 정부 측의 답을 받고 예. 또 그 답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는 비정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회의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의가 끝나면 다음 회의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다음 회의 날짜도 못 잡고 결론도 없고 그래서 다가오는 4월 3일 71주년 추념식을 의식해서 요식적인 회의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런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결론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좋았습니다만 결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권은희 의원님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정부 측에서 뚜렷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어떤 유족들의 도움 또 시청자들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4.3 특별법 최초의 제정 그다음에 한 차례 개정 이번 개정까지 어떤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변호사님이 조금 요약해 주시죠. 2000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사실은 뭐 법이 간단히 제정된 건 아니고 그 제정되기까지 또 도민들이나 유족회나 이제 많은 노력을 했죠. 제정됐고 그 후에 이제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제 국가 추념일로도 지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알맹이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재판 무효화라든가 보상한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명예회복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안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개정을 해달라 이제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예. 사실은 이건 읍소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젠 그 국가의 폭력이나 불법성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사실 상황인 예. 것이죠. 우리들이 읍소할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또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우영훈 님도 이제 네.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이제 또 청년 시절에도 이제 계속 그 사상 네.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요 발의까지 특별법 뭐 제정 과정이 뭐 기억이 분명하게 이제 떠오르죠. 제가 네. 제 사삼 도민연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네. 좀 만들어서 특별 운동을 했었는데 아마 국회에서 통과된 날은 1999년 12월 16일 아직도 뭐 날짜가 네.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논쟁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여야 의원들이 좀 지혜롭게 만장일치로 좀 처리했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또 이번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도 좀 여야가 만장일치로 좀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삼특별법 제정 이후에 또 한 차례 이제 개정 작업이 있어서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렇죠. 또 네. 진행할 수 있었던 또 근거가 됐습니다. 아마 2007년도인가요? 그렇죠. 2007년도로 통화제도 설립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후에 이제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거치면서 또 사상과 관련된 관련 사업들이 스톱된 또 이런 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 빨리 우리가 좀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은 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저도 이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선영 변호사의 말씀처럼 저는 정부가 이 법을 개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분들의 권리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국가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다소 늦게 준비된 법안이긴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회장님도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지난 14일 날 소위원회 그 네. 과정도 좀 정상적으로 회의가 안 되고 19, 20, 21일 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정조차 이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 의원님께서 네. 12월 달에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연내 4.3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자동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확히 말하면 예. 이제 내년 5월 30일까지. 예, 5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30일까지입니다만은 그 폐기가 안 되고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우리도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유족들이 걱정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난 3월달에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님들이 제주 4.3 평화원에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예. 그때 뭐 제가 개인적인 그런 발언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만약에 금년에 4.3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72년 예. 4.3 추념식 때 정치인들을 뭐 배제하신다. 정치 이런 말씀하시죠. 국회의원들 예. 배제하겠다. 예.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 과정은 아직 유족이 우리 7만여 유족입니다만은 예. 우리 대의원이 275명입니다. 예. 대의원이 명을 받고 예. 거기서 또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예. 다 동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 나름대로라도 예. 옛날에 총리가 오실 때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절박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형식적인 발언도 아니고 뭐 압박하는 발언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예. 그 과정이 다급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대다수가 그런 행동이라도 보여라 예. 하는 명이라고 받아들여서 제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뭐 12월 달에 뭐 국회 그
그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올라가겠습니다. 예. 뭐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죽게 하면 살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도 죽게 하면 살기로 그냥 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앞장서서 좀 좋은 결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문 변호사님 지금 뭐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은 물론 하시겠지만 또 이제 유족이라든가 우리 도민들도 네. 이제 하나로 힘을 좀 그렇습니다. 보태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전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총력을 이제 예. 모아야 되겠죠. 예. 뭐 정치 상황이 워낙 자주 변하긴 하지만 뭐 제주도나 유족회나 뭐 예. 전부 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3을 겪지않은 이제 기성 세대들이 이제 전부 이제 차지를 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제 좀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무관심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력에도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좀 더 이제 끌어올려서 이 특별법 개정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떤 도민들이 어떤 통력전 이제 네. 해야 되겠고요. 의원 네, 그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뭐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또 내년은 네. 선거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네. 물건 간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시험 주장할 수 같은 있고 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예. 좀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예전의 상황을 복귀해서 본다면 예. 12월 말 임시회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고 예. 2월 달에도 임시회가 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뭐 성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예. 대한 전망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2월 달에도 충분히 임시회가 열릴 수 예. 있다. 물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내년 2월까지 저는 처리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야 원내 대표라든가 네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직접적으로 잠깐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그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물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제가 직접 만나서 예. 연내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또 예. 우리 유족회 분들 만날 때도 이제 그런 입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또 제가 직접 예. 찾아가서 본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과거사기본법이 처리되는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주장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좀 드린 것으로 또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사담특별법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함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다시 한번 이채익 간사의원께 행안위 이제 간사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예. 이채익 의원께 그런 지시를 좀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해서 예. 아마 좀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우영훈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도 했고 네네. 또 이제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좀 책임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세 분의 국회의원들의 네. 어떤 역량 이번에 아마 평가되지 않을까 사상 관련해서 우리 그 회장님도 지금 유족 차원에서 이제 또 국회 방문이라든가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해야죠. 또 총력전을 펼쳐야 되기 해야죠. 때문에 죽게 어떤 하면 계획을 살기로. 갖고 계십니까? 뭐 예. 일단은 국회하고 이 소통이 우리가 고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제주도 세 분 국회의원님께서 예. 우리한테 하달만 내려 주신다라고 하면은 예. 정말 죽기 아닌 살기로 예. 이렇게 그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의 어깨에 이번 4.3 특별법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임기 내에 의원님 제발 정말로 4.3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72주년 4.3 추념 행사장이 좀 혼잡해질 기미가 있습니다. 그 혼잡이라는 건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러한 불상사가 예. 나타나지 않을수록 제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문 변호사님, 아까 오영훈 의원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통과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안 되고 20대 국회에서 이제 자동 폐기가 되면 상당히 그 유족들의 그 허탈감도 심하고 물론 이제 당연합니다. 상당히 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행방불명된 수용인들 재판을 준비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농사 짓다가 인천 소년형무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다음에 병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직권으로 사망 신고를 행정기관에 해버리죠. 근데 여기 가족들은 사망 신고된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고 더더욱 시신도 물론 인계받지는 못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도소 안에서 죽은 사람을 그냥 병사 처리하고 사망 신고해버리고 시신은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해보고 그 유족들한테 인계조차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이게 사망 신고돼 있다는 것을 유족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조선 시대에서 시신은 유족들한테 인계를 해주죠. 세상에 이런 국가적인 그런 만행이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국가에서 한시라도 미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정말 시급하게 이건 특별법 개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가슴으로 느꼈고요.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부드리지만 정말 이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한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뒤에서 있는 힘 다는 데까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족회에서도 이제 그 각 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네, 이런 예. 분들을 좀 찾아뵈서 예. 어떤 그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주도 도당위원장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이제 오영훈 의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또 하다가 보니까 모 대표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자리에 모이질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4.3을 아직도 그 이념이 잣대로 보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아직 8살. 그분들이 아주 900명입니다. 900명. 예. 이름을 짓지 못한 아기가 226명입니다. 예. 이분들은 무슨 이념이 잣대로 내다보겠습니까? 또 우리 어머니 기억자 글 모릅니다. 예. 여자분들 5천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무슨 이념이 잣대를 알아서 그 일부 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피눈물이 나고 악한 이런 기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참자. 예. 참아서 정말 돌아가신 희생자님들 또 고령의 우리 부모 형님한테 4.3 특별법이 통과돼서 이런 후속 조치는 후손들이 할 몫이고 또 살아있는 자이 당연히 할 의무이기 때문에 참고 항의도 안 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4.3 특별법을 좀 4.3에 대한 이념이 잣대로 보지 마시고 좀 인권이 필요한 소중한 가치로 이렇게 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우리 국회의원분들의 그 이번에 4.3 특별법 그 개정 통과 노력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건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여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 아까 이제 특별법 제정 당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1999년 12월 상황은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대표의 도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어떤 여당의 입장도 있었지만 야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유족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당대표와의 이런 면담이 성사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게 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고 또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을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은 그런 협조가 좀 같이 보태진다면 더욱더 힘을 얻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덧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사 후유증은 뭐 전국에 걸쳐 다 있습니다만 뭐 거창 사건이나 노건희 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희생자가 뭐 한 200명에서 한 700명 정도죠.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하고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큰 그런 희생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 안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건하고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유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가가 좀 명심하고 또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 의원님께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위원회 간사님들을 한번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뭐 제주도 국회의원님들이야 우리가 소통이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분들하고는 도저히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님도 제가 3번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입니다. 예.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죽해야 4.3 특별법을 연내 통과해 주십사는 약속에 맞절까지 하면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황 대표님은 제가 2번을 만났습니다. 예. 15분이야 15. 예. 15분이야 15초. 입구에서. 그래서 이런 실정인데 혹시나 뭐 의원님께서 황 대표하고의 좀 뭐 연결을 된다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우리가 준비의 마음이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는 과정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제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오영훈 의원님 마무리 말씀. 네, 예. 지금 법안 심사가 예정되거나 또 상임위 과정 또 내지는 법사위 과정에 대해서 일정이 잡히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유족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국회는 이미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일정이 잡히지 않더라도 자꾸 오셔서 조우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대표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바라보고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4.3 특별법이 연내에 빨리 좀 통과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이 지난 평화 포럼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모든 제주도민들이 4.3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4.3의 전국화, 세계화도 좋지만 제주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도민들이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 우리 도민들,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